자, 저도 이 모습놀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습놀이 하면 시공간이 살아나기 때문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문이고 최상승 법문인지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모습놀이를 안 해야 돼. 왜? 왜 모습놀이 안 해야 되니? 시공간이 살아나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 요새는 조금 짐작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공부가 많이 된 거죠. 전부 다 시간이거든. 그죠?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 과거에 대한 그거 뭐랄까 할까, 후회, 이거 다 시간 속에 있거든요. 이게 전부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습놀이를 하면 모든 게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을 굴려버리면 시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해탈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전에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생사해탈을 하려면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가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몇 페이지냐 하면요. 지금 새말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방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우리가 개념으로만 알아. 그렇죠? 그냥 말로만 알아요. 현재는. 이것을 자꾸만 실천에 옮겨서 정말로 내 것이 증득하는 거예요. 증득. 그런데 이것을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나라는 걸 모르고 몸뚱이가 나라고 하면 10만 8천 리로 떨어지는 거야. 공부가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인지발심과 과지깨달음이 같을 수가 없다고. 이제 인지발심하고 과지깨달음이 왜 같은가?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여기 계시는 분 이해하시죠? 이제요? 그죠? 이론적으로 이해하시잖아요. 만약에 인지발심과 과지의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불생불멸의 그 깨달음과 생멸의 인지면 생멸, 인지 이러면 벌써 뭐예요? 모습놀이 하는 거죠. 시공간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불교는 이상하게 가로 세로 다 연결이 돼 있어. 어쩜 그렇게 가로 세로 연결이 다 돼 있는지 참 신기한 일이라. 아마 바탕이 하나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바탕이 하나라서 일체만법이 거기서 벌어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리 끼어 맞춰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하나로 가는 거라 이 얘기가. 그래서 지금 226쪽이요. 두 분 앉아 계신 분 하시죠. 거기 청안보살님하고 김미선 쌤하고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걸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거사풍인 이것부터 할까요? 아니요, 내가 선언합니다. 아, 거사풍인 학인들이 그거 하시죠. 예. 거사풍인 학인들이여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신임을 존중하면 만급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를 일구로 흡진하기 바란다. 내가 선언합니다. 내가 선언해요. 이거 선언해 놓고 다시 말할 여가가 없어요. 이전 화두법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으로선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요즘 세태에는 맞지 않아. 공장에 가는 사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배를 타는 사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동차 운전수도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어.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생사가 다 있어요. 그죠?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방법이 뭡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모습이 공한 거라. 그렇죠. 생사가 가짜인 줄 아는 것이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거죠. 생사가 진짜라면 생사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 생과 사가 진짜인데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고. 덕마늘 보살님, 제 말이 궤변인가요? 생사 문제가 생사가 진짜라고 하면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사라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허망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사라는 것이 본래 그 뿌리가 없는 부평초와 같은 것이다. 그 말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사라는 것은 생사가 만약 진짜라면 생사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과 사가 진짜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 근데 생사라는 것이 진짜로 알고 보면 일고 꺼지는 거, 이 생멸법은 본래 생멸이 없는 그 바탕에서 일어난 법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전식으로 화두를 가져서 되겠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별 문제로 하고 요즘 불교학자들도 화두를 순일하게 가져라 하고 있어. 그런데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 없죠? 지금 이 세간살이 하는 사람은 세간살이라도. 예? 세간살이 하니까 그렇지. 세간살이 하니까 돈도 벌어야 되지. 그죠? 아도 키워야 되지. 아들도 그냥 사춘기 와봐 얼마나 까칠하게 구는지. 그죠? 먹고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순일하게 못 가져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선지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선지식이 못 지면 누가 지느냐? 부처님이 져야 돼요. 예?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도리가 없어. 이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냐?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 책임져야 돼요. 예.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 책임져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죠?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공덕장 보살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지금. 무슨 공부냐?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부거든. 근데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하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 성품 자리에서, 나의 본래의 성품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해. 우리 같으면 새말기, 가나선 같으면 화두, 이렇게 잡아. 그럼 화두를 잡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그 성품 자리가 화두를 잡는 거거든요. 그죠? 새말기도 누가 잡느냐? 새말기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게 새말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성품 자리가 다 새말기도 잡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면 화두도 그렇고 새말기를 잡는 성품도, 화두를 잡는 성품도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텅 빈 자리야. 텅 빈 자리라고. 결국 그거를 안 해. 둘이 아닌 자리로 가는 거라고. 화두를 잡는 놈과 화두가 둘이 아닌 자리로 가는 것이 화두를 깨는 거라.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인 자리로 가는 거. 그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요? 여러분은 한 분의 부처님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도리가 없어. 그 이유가 자, 무엇입니까? 한 분의 부처님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지행거사님 부처님, 일심행 부처님, 번호신보살님 부처님, 여기 다 부처님 그럼 몇 분이야 돼? 여기 있는 부처님이? 아, 이제 안 썩네. 어때요? 우리의 본래 우리 부처님은 모습이 없어. 그죠?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모습을 나타도 다 한 분이죠. 예. 난 이거 쏘볼란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아니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운전수도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야 돼. 장사를 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주판을 놓으면서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런 하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전수도 자기 직업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밥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은 학생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공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행주자화에서 모든 것이 다 공부가 돼야 된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는 판이 공부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요. 행주자화에서 다 공부가 되려면 행주자화라는 게 사는 거거든. 사는 거. 그래서 사는 판이 공부판.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바로 선방이 되고 내 자신이 바로 법당이 되고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도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바쁘게 세간살이 하는 사람이 후퇴의 시간을 내서 멀리 가서 그냥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만사를 제껴버리고 가서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속세에 나오면 도로묵이 딱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가서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산속에서는 공부가 되는 듯해. 그런데 여기에 나오면 이 세간살이가 공부하는 그 소진의 장이 돼버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요만큼 쌓아놔서 공부를. 아마 세간살이 와서 막 싹 다 재료를 만들어버리네. 그러면 막 밑바닥이 훤히 보여. 그러면 또 가야 돼. 안 가면은 안 돼. 그럼 또 가서 요만큼 또 쌓아. 또 세간살이 오면 확 줄어버려. 재료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세간살이가 공부판이 돼야 되는데 소진의 판이 돼버리는 거죠. 저기 교사님 앞에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소진의 장이 되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낫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나이가 80이 되고 이러면 산속에 가도 못 살아.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저기 뭐 그냥 기복으로 가버리죠. 그러고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죠. 내가 40년 50년 불교 공부를 했는데 나이가 80이 되다 보니 지금 이런 것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로도 듣고 직접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사는 판이 소진판이 되면 소진의 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판이 공부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 방편이 무엇이냐는 거거든. 지금 백봉쌤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요. 나에게. 나에게 사람들이 오면 화두를 주고 있어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주고 있어요.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익어야 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솔직한 말로. 이 말이 퍼질 것 아니겠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도 내가 알아. 학자층에서, 불교학자층에서 더 많아. 이것도 알아.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면 비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 우리는 먹성과 입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사는 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라고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걸 포기해야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어. 부처님도 용서 안 해. 그렇다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화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것이 새말귀요. 새말귀는 신화두. 화두는 우리말로 말귀입니다. 이전에 선사들이 만들어 놓은 말귀는 전부 혈연을 끊고 심산으로 올라가는 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말귀입니다. 실에 있어서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져도 좋아요. 나쁘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질래야 가질 기회가 좀처럼 어려워. 세상 사람들이 화두 가지기가 왜 어렵습니까? 화두를 가질 때는 순일하게 가져야 되거든. 밥 먹을 때도 가져야 된다. 심지어 대소변을 볼 때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따져서 선을 그어놓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여다볼 때는 이건 스님들을 바탕으로 한 화두지 일체 중생들 전부를 위한 화두는 못 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보면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시고 있죠.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따져서 선을 그어놓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요 말이 이제 조금 요게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가자를 위한 공부방편이라고 딱 선을 그어놓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가나선의 그거를 상태를 봤을 때는 제가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출가자의 전용 공부방편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를 위한 공부방편이라고라는 그 뜻이 속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장사도 해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요새 같으면 자동차도 굴려야지, 자전거도 타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변소에 앉아서까지 순일하게 화두를 생각하라고 하면 운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화두는 스님들을 바탕으로 한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달라졌거든. 영 달라졌어. 360도 달라진 거나 한 가지입니다. 예, 현재는 과거에 비해 사회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새말귀가 선생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때 1975년도에 선생님께 갔기 때문에 그 76년도에 이 새말귀 원문이 우리가 그 앞에 배운 새말귀 원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우리가 쭉 법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74년도에 이미 1974년도 법문에 아마 이게 법문이 녹음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더 앞에 제 생각에는 더 앞에도 이렇게 법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새말귀는 백봉 선생님께서 그냥 공부하시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무자 화두를 굉장히 열심히 가지셨단 말이죠. 가져서 그냥 사람 3번 정도 입원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이 상기가 돼갖고 사람이 새까맣게 막 죽음까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당신이 딱 깨닫고 보시니까
이게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부처다, 내가 공성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냥 쭉 가면 될 것을 그거를 의심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같이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다는 거지. 그게 말로 하자면 이런 거죠. 장사도 그 제일 처음 보십시오. 장사도 해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먹고 하고 지을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죠? 장사하려면 저 상대방하고 어떻게 해야 되노? 눈치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살란가 말란가, 얼마 깎아주면 저 사람이 사갖고 갈란가, 이런 건 싹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먹고 하고 있으면은 안 되지. 하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먹고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장사를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 무정물인 손으로, 무정물인 입으로 이 사람하고 말하자면 흥정을 해서 내가 장사를 한다, 내가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농사 짓고 장사하는 것이 전부 공부가 되는 거라. 아까도 우리 여기서 밥해서 먹었죠. 먹었는데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내가 밥을 먹는다. 먹을 때 잘 잊어버려요. 딱 먹기 시작할 때 내가 먹는다 잡기 참 어렵거든요. 홍인옥 보살님 잘 됩니까? 그 이상하게 먹을 때 탁 내가 먹는다고 숟가락 탁 들면서 내가 먹는다,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이거 먹는 거하고 사람하고 이게 본능이라 먹는 것이, 특히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정신이 홀라당 다 모습에 그냥 싹 빠져버려. 근데 탁 밥을 먹다가도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공부라. 내가 밥을 먹는 자체가 공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면 운전을 하면 내가 운전을 한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변소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똥을 싼다. 변소에 가면 그렇게 잘 잡혀요. 근데 김희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 딱 똥 쌀 때 내가 똥 싼다, 이게 됩니까? 처음에요? 예. 안 그러면 내가 똥을 싸러 갈 때 변기에 내가 앉는다.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다 공감되고. 똥 안 싸는 사람은 어디 있노, 여서. 그러니까 이제 똥 싸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똥을 싸고 싶구나, 그러고 가잖아요. 나한테만 내가 똥을 싼다 이러면 막 똥 싸는 게 공부라. 오줌을 누면 내가 오줌 눈다 이러면 막 오줌 누는 게 공부라. 그러면은 막 어디 가서 막 폼을 잡고 앉아야 공부인 줄 아는 사람은 자아가 미쳤나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나름 긍지가 있죠. 무엇이? 똥 쌀 때도 우리는 공부한다고. 그죠? 참 대단한 화두입니다. 이거 대단한 새말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왜 이것이 가능한가? 왜 이 시대에 와서 새말귀가 가능한 화두가 되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한테는 얘기를 해도 잘 안 맥혔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안 돼 있었어. 안 맥혔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탁 얘기를 하면 그것이 자기 것은 안 되더라도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이해되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과 환경이, 이게 또 변하는 돌이죠, 지금. 변하는 돌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는 것도. 그러면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공부 방법을 같이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해서 가야지. 미국을 가는데 인천공항 가서 티켓팅해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산에 가서 철강부터 캐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이전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전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할 수 없었어. 지구가 가도 끝이 없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었거든. 또 몸뚱이가 내다 하는 사고방식이었거든. 그러나 요즘은 지구가 둥근 줄 다 알지 않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과학적으로 다 알거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은 안 그러실랑가 몰라도 요새는 그 TV에 막 지구가 둥둥둥 떠 있는 것이 보이고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100년 전뿐만 해도 한 100년, 200년 전뿐만 하더라도 해가 뜨고 진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도 끝이 없다. 땅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지금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여기 보림선언에 와서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지금 우리 다 대학 나왔지 않습니까? 대학 교육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생물 시간에 다 배우거든요. 세포가 어쩌고 이 다 배웠단 말이야. 배워도 내 눈하고 내 몸에는 적용을 시켜볼 생각을 약학과 나오셨으니까 다 화학하고 다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겁니다. 참네. 그랬을 거라고 하네.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그런 어떤 과학 지식이 내 몸에 적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 지행거사님은 그 가시들 해부까지 다 해보셨으니까 그 지행거사님 몸뚱이에 혹시 그 적용이 돼 보셨나요?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냥 배웠어요. 배우는 거하고 내 몸하고 완전히 별개의 네. 것이죠. 시체는 시체고 네. 나는 내고. 그러니까 이게 늘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백봉 선생님이 계속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고 하고 눈이 보는 거 아니다 하고 이건 세포 뭉치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내 몸하고 조금 결부가 돼. 그런데 여기서 문만 넘어가면 다 도망가 버리죠. bon호신 보살님 좀 남아 있습니까 요새 머리에? 아유 요새는 좀 도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공부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만 알아도 이만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도 느끼지를 못할 따름이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말하면 다 아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허공 중에 앉아 있거든. 그거 느껴집니까? 지구가 허공에 떠 있고 지구 위에 제가 있으니 결국 제가 허공 중에 앉아 있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확실한데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알긴 아는데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다는 이 도리를 말로 하면 알아. 남한테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도 딱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네, 오늘 또 그걸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 MRI. 근데 이거 왜 이러는 것이오?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도 못 느껴. 지금 사실은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원자 분자 이렇게 쭉 해서 들어가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이걸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해각보살님이 저를 보고 제가 해각보살님을 보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봐요. 그지요? 이것을 동분만견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능은경 공부할 때 배울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저는 백봉생께 오기 전에 왜 사람들이 똑같이 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이 나를 봐요. 그럼 나하고 내 동생이 우리 엄마를 봐요. 그럼 우리 엄마를 보면 내하고 내 동생하고 엄마를 비슷하게 보거든요. 우리 엄마를.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하고 내하고 같이 비슷하게 볼 수가 있지? 어떻게 비슷하게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사이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업이다 이 말입니다. 업이라고 하면 제일 잘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가 같은 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업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모여 있어도 뭐라고요? 전부 텅 빈 자리예요. 응? 모여 있어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만약 나무를 보면 다 나무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 전부 다 KBS를 틀고 있거든. 지금 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무령거사님 꽃이 갑자기 피어온 줄 알아. 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꽃을 보면 만약 그림을 그리려면 거의 비슷하게 그릴 거예요. 잘 그리냐 못 그리냐 그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봐요. 그런데 저번에 인터넷에 고양이가 보는 거하고 개가 보는 거던가 똑같은 물체를 사람이 보는 거하고 이렇게 그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죠? 무령거사님 그죠? 그러면 고양이가 이 꽃을 보면 전혀 다르게 봅니다. 우리하고. 개가 보면 또 다르게 봐요. 물론 색채도 다르게 봐요. 그죠?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같은 업을 써서 채널이 다 KBS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SBS를 봐. 개는 또 뭐를 보나? MBC를 봐. 그러면 화면은 같아. TV 화면은 같아요. 근데 그 쏘는 영상이 달라요. 그죠? 우리 오늘 새로 오신 거사님 성함이요? 저요? 예. 박정훈입니다. 박자. 정자 훈자요. 예. 박자 정자 훈자요? 네. 제가 새로 오신 분을 꼭 모델로 삼아요.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어디서 듣던 이야기, 지금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내가 들었던 거, 또 어디서 봤던 거, 이거 싹 없애는 거예요, 지금. 단지 이 팩트만 갖고 이 얘기를 해야 해요. 아시겠죠? 우리 박 교사님이 예쁘게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박 교사님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딱 갔더니 원무과에서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은 인물이 나왔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하고. 여기서 교수님이 엑스레이를 찍고 오라네. 엑스레이 찍으면 뭘로 나옵니까? 뼈로 나와요. 그 해골로 이렇게 나와요. 이래. 또 MRI를 찍었어요. MRI가 있고 MRA가 있더만요. 병원을 가보니 I가 있고 A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공명현상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현미경으로 찍으니까 몽땅 세포로 나왔어. 세포의 뭉치로 나왔어. 요거는 빼고. 요거 네 가지만 보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는 어디서 들은 얘기, 어디서 본 얘기 싹 집어치우자는 거예요. 그냥 있는 팩트만 갖고 우리 얘기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뭐를 얘기하려는 거야? 알긴 아는데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알긴 아는데 못 느껴 우리가. 자, 우리 박정훈 거사님이 요거 이 4장이 전부 박정훈 거사님의 사진입니까? 네. 다 박정훈 거사님이라고 하지요. 네. 그런데 왜 박정훈 거사님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왜 다르게 나타나죠? 분해해서 봤으니까요. 분해해서? 분해해서? 엑스레이가 분해해서 보는 건가요? 있는 자식 그대로. 그 예. 엑스레이나 뭐 이제 MRI나 현미경이나 그 도구들이 네. 각각의 도구들이 어떤 하나의 대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하나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 프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빛으로 다 여러 가지 색깔로 나가듯이 그런 거와 같은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보는 눈의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엑스레이 안경을 꼈고 여기는 MRI 안경을 꼈고 여기는 현미경 안경을 꼈어요. 여기는 카메라 안경을 꼈다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이 조건이 다 달라요 지금. 왜냐하면은 내가 빨간 안경을 끼면 사물이 다 흰 거 이런 거 다 빨갛게 보여. 초록색을 끼면 초록으로 보여.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박정훈 거사님의 몸뚱이가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각각 다른 조건에서 다르게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요 박정훈 다시 한번 질문의 요지를 얘기를 할게요. 박정훈 거사님의 몸뚱이가 무슨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원명보살님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도 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답을 먼저 딱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뭐 고양이가 오면 또 다르게 보고 개가 오면 또 다르고 개미가 오면 또 다 다르게 볼 거예요. 그런데 박정훈 거사님의 몸뚱이가 어떤 물건이길래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깍깍깍 다르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진도 안 나가도 돼요. 사실은요. 우선 생각하기에 사실은 다르게 뼈와 세포와 그런 어떤 영상으로 보이고 다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이제 하나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인식하기에 그것을 좀 각각의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 이 몸이 어떤 몸이길래 우리 박정훈 거사 각각만 해각보살님 몸, 일심행 몸, 저기 해명보살, 원명보살 몸, 다 이 몸이 어떤 몸이길래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각각 다르냐 이 말입니다. 거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몸이 일심행이라면 우리가 턱 이렇게 보기에 여러분들께서 보는 이 일심행 몸으로 생각을 해요. 그지요? 원명보살 그렇죠? 이렇게 일심행 몸으로 생각해요. 내가 공덕장 보살님을 보면 공덕장 보살님 몸으로 생각을 해요. 그지요? 그런데 조건만 탁 다르면 전혀 다른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 몸이 무슨 몸이지? 이런 의문이 나지 않느냐고. 내가 우리 동생하고 어머니를 봤을 때
내하고 니하고 어째 엄마를 똑같이 보냐고. 니하고 내하고 다른데 엄마를 니하고 내하고 어떻게 똑같이 볼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 참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조건이 다르다고 이렇게 저기 뭐고 박정훈 거사님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전혀 뜻밖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늘 이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생각할 수도 없어. 더 이 조건이 허공이 다하도록 오면은 허공이 다하도록 있는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몸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치는 알겠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원명보살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소신껏 얘기하세요. 소신껏 얘기해 보라. 그래서 이 금강경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 이 금강경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쪽 보십시오. 11쪽에 열이실견분이죠. 그러니까 이치대로 참답게 보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위에 이제 그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열애께서 30 이상 80 종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게 그 유명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앞쪽으로 11쪽으로 가보십시오. 박정훈 거사님은 우리가 카메라의 눈으로 보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30 이상 80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도, 여기 부처님 오신 데도 마찬가지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진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30 이상 80 정호를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러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가 없네. 왜?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2500년 전에는 이거 설명하기 무척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설명하기 좋아. 부처님 30 이상 80 정호가 영원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카메라 딱 찍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으니까 아이고 부처님도 뭐 해골로 나오고 이걸로 나오고 그냥 세포 덩어리로 나오네.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호는 여기서 볼 수도 없어.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업력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업력으로 보고 있는 모든 모습이 다 어떻다고? 허망한 것이라. 허망한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보는 자가 누구인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봐. 그런데 그 공한 업력의 분으로서 보니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어난 상들이 전부 헛것이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보십시오. 변한다는 뜻이 A에서 B로만 가는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변한다는 뜻으로 해서 공리에 요달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변한다. 부처님 30 이상 80 정호가 있어. 각각 인연에 따르면 전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이것도 다 변하는 이치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무수하게 설법할 수 있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무엇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왜? 이런 모습은 다 자체성이 없는 얘기예요. 자체성이 없다. 그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참 대단한 법문이죠. 우리 부처님이요.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 여로영야전 음양여시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원명보살님이 앉아 계셔요. 지금요.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몸 이대로 공성이라요. 백공쌤은 허공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왜? 이것이 딱 내라고 고정이 돼 있거든. 이 몸 이대로 공성이라고. 이 몸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을 이걸 없애고 해체하고 해탈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몸 이대로 공성이라고. 그래야 생사 해탈이 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왜? 이런 모습은 전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해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생사가 진짜로 있다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 저기 박정원 거사님, 이름이 되게 멋진 이름인데 이렇게 빨리 안 헤어지는 거예요. 박정원 거사님이 지금 우리가 보는 사이클 업력으로 본래 그런 실체가 있다면 어떤 조건이 와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어떤 조건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몸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부처님 딱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제목이 이치대로 실다이 보는 분이에요. 이치대로 봐라 이거지.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의 그 텅 빈 자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야. 왜? 실체가 없는 거거든, 이게. 홍명보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이만 이대로, 이 몸뚱이 이대로, 몸뚱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자꾸 나를 몸뚱이 안에 갇혀버려. 왜? 모습에 자꾸 들어앉거든. 자꾸 모습 놀이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는 모습 공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 하는 거예요. 모습 공식 열심히 해야 해요. 참 부처님과 그 백봉 선생님의 법문이 너무 높아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몸뚱이가 내다 하고 법문을 들어.
그죠? 근데 백봉 선생님은 공성으로서 법문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같지. 맞아.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구 위에 있으니까 내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지. 이렇게 알지. 그렇지만 진짜로 내가 공성이라는 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자꾸만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 자꾸만 들어. 그러니까 이 갭이 도저히 그 갭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으면 아는 듯해. 돌아서면 몰라. 그것을 10수년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몸 밖에서 찾으면 안 되죠. 몸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 이 몸뚱이에서 찾아야 해요. 왜? 이 몸뚱이가 이만 이대로 공성이거든.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그래서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 지혜가 없어. 모습은 변한다. 제가 오늘 다시 하나 더 얘기해. 이 변한다는 뜻이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겁니다. 이거 3번 모습은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다. 이 모습 헛것이죠. 이거 이런 모습이 인연과 조건만 달라지면 다 달라지죠. 모습에 머물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자꾸 머물러. 어떻게? 이게 나라고. 이게 나라고 여기 탁 머물러. 어명보살님 알겠죠? 나는 이 몸도 되고 이 몸도 되고 이 몸도 돼. 근데 난 이것만 봤거든. 근데 병원 가면 다 할 수 있어. 이거 지금. 나는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야. 사실은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모습을 잘 풀리죠. 이 새말귀를 하려면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지 않고 일로 넘어와도 새말귀를 못 잡아요. 맨날 돌아가요. 조금 가는 듯 하다가 돌아가고 가는 듯 하다가.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어서 법신이 빠져나가면 색신은 화장터에 넣어도 불에 넣어도 흙에 넣어도 몰라. 얘는 몰라. 지금. 그걸 언제 알자? 살아있는 지금 알자. 살아있는 지금. 바로 이 모습에 지금 박정훈 거사님이 내 몸은 이만 이대로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응?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전부 이런 허망한 모습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다 꿔봤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꿈을 꾸기만 꾸고 깨지 않으면 꿈이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꿈이 헛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비유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못 깨본 사람한테 꿈이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꿈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생생하고 꿈에도 생생해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 새말귀를 가지기 위해서 이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서 적어도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무정물인 걸 알아야 돼. 모든 모습이 다 무정물인 걸 알아야 된다. 알아서 그것이 딱 바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몸뚱이가 무정물이니까 뭐 눈이 보는 거 아니거든. 눈은 하나의 세포죠. 이렇게 해서 보면 빛이 작용은 하겠죠. 뇌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세포가 어디 하면 이제 말을 못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육체로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유체이탈 이렇게 해본 사람은 자기 몸을 보거든. 그러면 그 밑에 누워 있는 사람이 눈이 다 달렸는데 유체이탈 하면은 눈이 안 붙었잖아. 근데 왜 보냐고? 왜 보냐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안 그러면 꿈에서 눈 꽉 감고 있는데 왜 보냐고?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는 상당히 상승설법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 아는 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안 가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앉을 때 제가 한 1년 동안은 앉을 때 무조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에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안 되면 공부가 진전이 안 돼. 앉아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이 눈이 아니고 듣는 것이 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알 수가 있거든. 안 그러면 알 수가 있나? 잘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박정훈 거사님의 몸이 어떤 몸이길래 전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는 오명보살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해도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그럼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몸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 이 세상, 색깔, 감정 이런 걸 여기다 탁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 그것 자체가 어떤 하여튼 썩난다 이랬을 때 그 썩이라는 것도 조금만 변하면 또 달라져요. 또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개안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깔아앉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해요. 업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이라는 것이 고정된 어떤 딱 하나 그 실체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다 똑같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니다는 거죠. 실체가 없어서 여기 가면 여기대로 저기 가면 저기대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 이대로 이 몸 이만 이대로 내가 지금 조건 지어져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아는 거죠. 그죠? 이미 우리는 무슨 안경? 카메라 안경을 낀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 카메라를 낀 세계를 보고 있는데 이때까지 카메라 안경을 벗어본 적이 없어. 그게 다른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카메라 안경만 탁 벗으면 다른 세상이 나타나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요? 일체유의법은 전부 요몽한 표용 여러 영여전 응장여시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대단하신 부처님이세요. 그죠? 그거 왜 알았을까?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다 입니다. 요새는 의학이 발달돼서 이걸 압니다. 의사들이 몸에는 자체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 지혜가 없는데 내가 손으로 이 죽비를 어찌 잡을 수 있겠는가? 자체 지혜가 없다면 잡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죽비를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체 지혜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자체 성품이 없다는 것인데 그 지혜라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주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체성이 없다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눈이 자체성이 없다 이러면 눈이 지 마음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비치기는 해도 보는 것은 아니다. 눈이 비치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 봐야 되거든. 이렇게 보아서 이거는 마카펜이다. 이거는 칠판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 비치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는 놈이 누구냐? 바로 우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구나.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이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거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백봉 선생님이 그 제시하신 이 공부의 요체, 이 불교 공부의 그 허공 공성을 그 파악하고 요달하는 대로 들어가는 길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그거 뭐 해야 되노? 몸뚱이 변하는 거 잘 보라 이거지. 변하는 걸 잘 봐.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지. 전부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래서 머물 수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면 이 모든 모습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저는 또 그렇게 한 단계 더 낮추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걸 잡는다. 이쯤은 지금 우리 보림선언 사람들은 알지 않아요? 다른 거 알 거 없습니다. 이것 두 가지만 알아도 이전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오견성이에요. 이 시대에 알맞는 화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이 허공 중에 이 지구가 둥둥 떠 있다고 해서 허공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가도 끝이 없는 이 허공 중에 모든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생겨나 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대오견성을 해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백봉 선생님은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 다음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이 텅 빈 자리가 바로 진짜 내다. 이것이 이 무정물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온갖 일을 다 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알맞은 화두를 가져야 된다는 것. 말하자면 새말기, 새화두, 한문으로 말하면 신화두. 화두라는 건 말기거든요. 어쩌다가 우리나라 말은 싹 빼버리고 한문 노름만 하는 통에 좀 이상하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하면 그것이 도리어 좀 이상해. 말이 좀 어색하다고 하지요.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말을 무시해버리고 중국의 한문자를 숭상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방식이 생겼지만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그럴 수 있나요? 그렇다고 영어인들 말이 아니며 일본 말인들 말이 아니며 한문인들 말이 아니리요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새말귀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거 코웃음 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바짝 일어날 겁니다. 아직 시기가 상조라서 그렇지. 이건 운전수라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화두예요. 내가 오늘 이거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쭉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참 불쌍하단 말이요, 중생들이. 어쩌겠노?
맨날 화두 의심해야 돼. 맨날 이놈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간 말이요. 어떻게 의심이 되겠는간 말이에요. 예,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예, 그때 1970년대는 뭐 다른 그 공부 방편 뭐 비파사나라든지 그런 것도 벽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가나선 1세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이 화두를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있죠. 어떠한 법이 오랜 세월 동안 간섭화되고 이게 고정이 되면 새로운 것이 이렇게 일어나면 참 새로운 것이 고전을 해요. 처음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고정이 돼 있거든. 딱 거기에 박혀 있거든. 이것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말랑말랑해져서 생각이 바뀌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70년대 얘기인데 50년 후라 하면은 2020년 가야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것이 꽃을 피운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영상통화가 우야할 끼고 영상통화 삐삐도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굉장히 성각자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성각자입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말기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시대에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들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게 이제 다른 것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그때 하시는 분들은 아무 저항 없이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새말기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는 거요, 마는 거요 이러면서 긴가민가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확신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코웃음 치고 뭐 그것도 뭐 공부라고 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미랄이 되겠죠.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자, 그다음에요. 시장에 가서 장 보는데도 의심할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도 의심할까? 사고 나기 좋지. 자기 혼자만 죽는 건 좋아. 거기서 일어나는 피해는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여. 화두도 하나의 방편이거든. 정법이 아니거든. 정해진 법이 아니에요. 예, 화두도 하나의 방편이지 정해진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법처럼 생각하고 있어. 학자들도 화두를 한결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 이전 서면들이 쓰다가 내버린 말마디에만 딱 얼붙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건데 내 생사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았어.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백봉 선생님은 정말 그 화려한 대우를 하셔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그 어떤 분야이든지 너무 전문가가 돼서 완전 그런 분은 그 올챙이들이 꼬물꼬물하는 거 이해를 못해, 그죠? 그 갭이 너무 크다 말이지. 그러니까 백봉쌤은 몸뚱이 무정물이라는 건 너가 요새 의학도 과학도 발달됐으니까 너가 막 척 들으면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들어도 몰라.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잘 그게 안 돼. 대입이 안 돼.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너 그거 말하면 아는 거지. 그걸 니 그거 모르나? 이래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의학적으로 우리가 다 알았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라는 거는 그냥 아는 거 아이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는 몰라.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기, 새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암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환해본들 우리가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은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십시오. 그 밑에.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는단 말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젠 내가 화두를 안 줄 작정입니다. 전부 새말기 줄랍니다. 화두 참 좋습니다. 이전에는 화두 없었으면 참 곤란했을 겁니다. 화두를 가지고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젠 새말기 가지고서 바로 내가 부처다 말이요. 그런데 이 새말기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설법 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도리어 안 돼. 그런데 한 반년쯤 해놓고 나서 새말기를 가져. 그러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차차 실감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새말기를 가지려면 한 반년 정도 몸뚱이는 무정물이구나.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구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인 법신자리구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네. 그걸 정견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근을 통해서 아니비설신을 통해서 견문각기를 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청품자리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앉았을 때 비명비암 자리를 낮추자, 이게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단계가 있으신데 적어도 보림선언에 오셔서 1년 정도는 그냥 모습 공식만 가지십시오. 모습 공식을 가지셔서 충분히 이 모습이 변한다는 거, 헛것이라는 거,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몸뚱이가 무정물인 거를 느낌으로 다가와요. 사실은요. 이것이 확실히 안 되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데 자꾸만 새말기가 들려져요. 이렇게 됐을 때 새말기를 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지어서 새말기를 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안 돼. 힘이 딸려. 새말기를 가지려고 해봐야 그 새말기가 딸려서 못 들어. 그런데 모습 공식을 충분히 하면 모습 공식 힘으로 새말기로 넘어가.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새말기 모임을 합니다. 그 주말 정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간을 점점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그 새말기 모임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앉아 계시는 법회 때는 그걸 상세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건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새말기 법회 때 새말기를 하시는 그 새말기 모임에 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고 새말기 모임에 꼭 참석을 해주십시오. 좀 새말기를 가지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때까지는 말 못하던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새말기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1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새말기 모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했고, 그 다음 7월 달에
이제 1년이 되시는 분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7월 달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말기 모임을 본격적으로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기 열심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구자적 입장에서 이게 백봉 선생님께서는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겠죠. 안 보여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실제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감사합니다.